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자, 일반항 자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일반항 자체가 이제 이런 안목도 조금 필요해야 됩니다. A1에서 자 n에서 뭐를 여기서 얘를 뺍니다. 오케이? 뺍니다.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뒤에 있는 그 뺀 수만큼 뭐가 생긴다? 공차가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도 연결이 조금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뭐가 돼? n이 중심이 되는 n에 관한 1차식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이고 뒤에 있는 게 뭐다? a1 빼기 b가 되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여기까지 되시죠? 됐어요? 그러면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얘가 온차가 되고 직선 형태가 될 거면서, 자,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A 별에서 A 세모를 빼니까 뭐가 나온다? 항과 항을 빼면 공차가 톡톡톡톡 튀어나온다. 얼마만큼? 별에서 세모를 뺀 것만큼 등장을 하더라. 얘를 그냥 이항시킨 게 아까 전에 그 식이니까 요 정도까지 아까 전에 설명을 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적용형 문제니까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항 위주로 배웠어요. 도대체 등차 수열의 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항 위주로 배웠는데, 두 번째 단원부터는, 두 번째는 자 조금 더 등차 수열의 특징을 더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봅시다. 그 n번째 항이 있어요. n번째 항. 이게 n번째 항. 그 다음 번째 항 누구죠? 오케이? 그 다음 번째 항. 또 그 다음 번째 항. 순서대로 n번째, 그 다음 번째, 그 다음 번째 항.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자,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이래. 누가? AN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이면 특징이 뭐냐?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전부 다 동일하겠지. 모든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동일하니까 여기서 얘를 뺀 차이나 여기서 얘를 뺀 차이나 동일하겠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 n번째, n 더하기 한 번째에서 n번째 항을 뺀 차이나 n 더하기 두 번째에서 n 더하기 한 번째를 뺀 차이나 같겠죠. 이해가 됐어? 그것도 뭐다? 한두 개의 자연수가 아니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딱 해보면, 자 마이너스 AN은 이항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녀석도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오케이? 이항에서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그럼 결국 뭐가 등장한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AN 플러스 2가 누구랑 더해지면? AN이랑 더해지면 얘랑 더해지면 그 값이 누구랑 똑같다? 중간에 있는 항의 몇 배랑 똑같다? 두 배랑 동일하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동일해진다 라는 얘기고, 조금만 더 정리하면, 자 AN 플러스 1은 2분의 A1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항이라 얘기합니다. 정중앙에 있는 등차 중항이라 얘기합니다. 자,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개념입니다. 등차 중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관점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관점은 뭐냐? 관계식. 자, 관계식이야. x와 y와 g가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뭐랑?
y를 2배를 해주면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동일하다라는 거고 이것도 되겠지만 y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누가 된다? 2분의 x 더하기 g가 될 거니까 이 y 정중앙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등차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어떡하세요? 등차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등차중항. 오케이? 관계식으로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됐니? 됐지?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합입니다. 합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제 수열들의 합이 나올 거야. 합은 항상 등차 중앙이 있으면 등차 중앙에다가 뭐를?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돼. 자,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써야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등차 중앙이 있으면 그 등차 중앙에다가 항의 개수를 딱 곱하면 합이 탁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봅시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좀 보자. 3, 1, 5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야. 자, 1과 3과 5는 등차 수열 2분의 맞지? 1과 3과 5는 등차 수열 2분의 그러면 이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 아, 쌤 1과 5를 더한 거는 누구랑 똑같다? 누구랑 똑같은데? 3을 몇 배 해주는 거랑 2배 해주는 거랑 동일하네. 이가 됐어? 됐지? 그 다음 조금만 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여기에 7이 있어요. 됐어? 마이너스 1과 3과 7이 있어. 얘네들도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어 안 이루어? 이루지. 얼마씩 차이나? 4씩 차이나. 맞지? 그럼 4씩 차이나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들도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를 더한 거는 누구랑 동일하다? 중간에 거에 두 배랑 동일하겠지? 그래서 3이고 앞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해주는 거야? 마일 1, 3, 5, 7을 이렇게 더해도 되겠지만 중앙 3을 두 번, 한 번, 두 번, 총 5번 더하더라도 뭐가 나온다? 합이 나오겠지. 이까지 해야 돼요? 이까지 해야 돼? 자, 이제 연습 좀 시켜줄게. 이제 훈련을 좀 시켜줄게. A2, A3, A4야. 얼마니? 중앙 누구지? A3. A3. 맞지? 항 몇 개 있어? 3개 있지. 항 3개 있으니까 합하면 얼마라고? 3, A3이라고. 납득하세요? 3, A3. 3, A3. 오, 쌤 저는 잘 모르겠나. 이해를 잘 해봐봐. 등차 수열 이룬데 그러면 얘가 이거랑 두 개 더한 거는 누구랑? A2랑 A4를 더해서 나누기 2해 준 게 여기는 얘랑 동일한 거야. 맞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A2랑 A3를 더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나오나요? 그렇죠. A3를 몇 번 곱한 거다? 2번 곱한 거랑 동일하잖아. 그러면 A3를 최종적으로 몇 개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잖아. 이까지 해야 돼? 됐어? 이까지 해야 돼요? 자, 조금만 더. 얘 얼마가 될까? 얘 얼마가 되죠? 중앙 찾고 중앙 누구지? 찾고 항의 개수 몇 개? 5개. 이해돼? 이해가요?
여기서 문제지. 아, 중앙이 시각적으로 딱 보였으면 중앙 딱 찾고 항해계수 딱 곱하면 됐었는데 얘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을 특히 첨자를 관찰할 때 뭐를 보셔야 되느냐?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두 개를 더합니다. 나누기 2하면 중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다? 2와 24를 두 개를 더해서 2로 딱 나눠줍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뭐를? A를 딱 붙여줍니다. 얘가 뭐다? 중앙입니다. 오케이? 이 A2부터 A24까지 연속적으로 있을 때 중앙이 됩니다. 중앙의 개수에다가 중앙에다가 개수만 세려주면 돼. 몇 개 있어? 23개 있지. 이해되죠? 23개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된다. 이해가 됐니? 자, 좀 전처럼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로 합을 구할 수 있는 타입은 첫 번째 타입입니다. 어떤 타입이다? 홀수계의 항이 있으면 됩니다. 홀수계 있을 때는 중앙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앙 이용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몇 개 있다고? 홀수계 있었어요. 오케이? 홀수계 있었습니다. 홀수계. 됐지? 자, 다시. 얼마야? 15야 15? 5라고. 5 하지 말고 15 하자. 15다 15? 15다 15.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 지금 이제 뭐 얼마지? 얘랑 더해 42 나누기 2하면 21. 오케이? 그렇죠. A 21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몇 개? 두 개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13개인 거 알겠죠? 오케이? 됐어요. 됐지? 됐어? 좀만 더. 자, 이제 첫 번째 타입은 할 수 있겠어. 두 번째 타입 봅시다. 두 번째 타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잘 들어봐봐. 우리가 중앙이 지금처럼 A2, A3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A4, A5 이렇게 있으면 짝수게 있으면 중앙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중앙을 이용해서 합을 표현할 수가 없지.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홀수계는 일단은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 거야. 좀 이따 처리할 거 가르쳐 드릴 거. 짝수계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보세요. 이제 여기다 적어줄게. 홀수 번째로 구성이 되거나 짝수 번째로 구성이 되면은 거의 다 끝났어요, 얘들아. 오늘 해야 될 주제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 이거 하나, 지금 중앙에 대한 내용 하나,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까지만 하면 돼. 오케이? 그까지만 익숙하게 만들면 돼.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홀수 번째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3, A5, A7, A9야. 얘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뭔데? 홀수계가 아니고 짝수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구성이 첨자의 구성이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로 홀수 번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홀수 번째로 구성이 되게 되면 생각을 해봐. 홀수랑 홀수를 더해서 홀수랑 홀수 더하면 무조건 뭐 나와요? 짝수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2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홀수 번째로 구성이 되던가 똑같이 A4, A6, A8, A10 뭐 이런 게 나왔다. 짝수 번째로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뭘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중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앙 얼마?
A 6 몇 개 있어? 4개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도 봅시다. 여기도 봅시다. 얘도 뭐예요? A 7 곱하기 4. 근데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건데, 자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설명 한번 해줄게. 한 번만 더 설명해줄게.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자 이게 뭐 13이 있었다 칩시다. 여기에 뭐 마이너스 아이씨 뭐야, 그냥 5 합시다. 5 21 떨어진 거리가 8 떨어진 거리가 8입니다. 오케이? 8입니다. 20 되겠어요. 아이씨 뭐야, 수수 28이라 하자. 29라고 할게. 자, 한 칸씩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갖고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7만큼 떨어지면 얼마지?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3이야. 이거 다 13 곱하기 7인 거 알겠어요?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편한지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근데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이 답이 얼마야? 이거 싹 다 더한 건 얼마가 돼? 13 곱하기 7입니다. 왜 13 곱하기 7이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얘랑 정중앙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얘랑의 정중앙 있죠? 어디 있어? 마이너스 2와 28의 정중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 위로 올라갔나? 자, 저거 마이너스 3 더하기 29 2로 나눠줍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 마3 여기에서 이 값들이 나누기 2 나누기 2 한 게 전부 다 얼마나 똑같아요? 13 13으로 동일하죠. 오케이? 13 13으로 동일한데, 그러면 13 더하기 5 더하기 21 더하기 마2 더하기 28 더하기 마3 더하기 29까지 하면 전부 다 얼마? 2를 곱해줘서 계산해주면 몇 개 만들어진다? 7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지금처럼 정중앙에 있는 숫자를 센터라고 봅니다. 그러면 센터에다가 뭐를 곱하면 항의 개수만, 센터가 존재한다라면 센터에다가 항의 개수만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여기 봐봐. 등차 수열은 한 칸씩 떨어졌으니까 센터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홀수가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일단 다 얘기해 줬어요. 다 얘기 드렸고,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중앙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야? 두 첨자의 합을 누구로 나누자? 2로 나누자. 중앙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본다라면 뭐다? 두 첨자의 합을 2로 나눠보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첨자의 합을 2로 나눠보자. 첨자의 합을 2로 나눠보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 한 개입니다. 이렇게 짝수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자, 참고로 첫 번째, 두 번째 두 항에 첨자의 합이 있어요. 두 항의 첨자의 합이 일치하면 두 항의 합도 서로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A1이랑 A9 더한 거나 A2 더하기 A8이나 무조건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자, 생각을 해봐. A1에서 A2까지 갈 때 얼마 더해지? 공차만큼 더해지지. 얼마만큼 더해진다고? B만큼 더해지죠. 오케이? 마찬가지 A9에서 A8로 갈 때는 얼마만큼 더해지지? 마이너스 D만큼 더해지지.
그럼 어떻게 돼? 상쇄돼서 사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이러한 결과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보니까 첨자의 합이 얼마야? 10이야. 첨자의 합이 얼마야? 1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입니다. 두 항의 첨자의 합이 일치하면 두 항의 합 자체가 일치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중항을 알려면 첨자의 합을 2로 나누면 되는 거고, 두 첨자의 합이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짝수게 나왔어요. 합이 두 첨자의 합이 7, 두 첨자의 합이 7.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합하는 거나 이렇게 합하는 거나 동일할 거니까 얘를 A3 더하기 A4 곱하기 2로 하던지 저렇게 하던지 아니면 뭐 해줘도 되겠어요. 그렇죠. A2 더하기 A5에다가 곱하기 2를 하던지 어떻게 하더라도 답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갑시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 어디 보시느냐? (2번) 봅시다. (13-2번입니다) 자, 13-2번에 보면 A 얼마? 11이 얼마 나온다? 13 나왔어요. A 23이 얼마 나온다? 49가 나오죠. 기본 문제 13-2번입니다. 항이 두 개 주어졌어. 연립을 해도 되겠지만, 맞죠? 연립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안 나오나? 13장. 네, 그 얘기를 안 하시고요. 13장이 됐지? 다 나와있지? 오타 있는 건 아니지? 다 해놨을 텐데 13-2번 기본 문제 13-2번 오케이? 거기 나눠준 워크북 보시면 돼요. 워크북 보시면 거기 다 나와있으니까 보기랑 기본 문제 다 있어요. 많은 거 맞다? 빼죠. 맞지? 빼겠지. 왜? 공차부터 먼저 나오니까. 빼면 얼마? 12. 빼면 얼마? D 얼마? 따라서 얼마로 시작해? 3n으로 시작해. 근데 11 집어넣었을 때 13 나오려면 얼마? 마이너스 20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끝이야. 대입하면 답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2번에 A5 더하기 A8이 얼마? 32가 되네. 그 다음 두 번째 A10 더하기 A12가 얼마가 된다? 50이 돼. 관계가 일단 두 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AK가 43이 되는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 자, 가볼게. 그럼 여기 봐. 뭐 해줘도 되겠어요? 연립해도 되겠지. 이해돼? 근데 그 측면도 봐야 돼. 두 항이 나오면 첨자의 합들도 조금 봅시다. 얼마 나와? 22 나오네.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지? 누구랑 똑같죠? 2 A 11이랑 똑같은 거 알겠어요? 이해돼? 뭐로만 구성되어 있어? 10, 22 두 개 더해서 2.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똑같다? A 11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는 거랑 동일하다. 저 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물론 쌤 저는 그렇게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A 11이 25가 나온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랬니?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풀었던 학생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얘는 A5라는 녀석은
표현 한번 해볼게. A5는 어떻게 표현된다? 25에서 뭘 빼준다? 6D 빼주면 되겠지. 25에서 몇 D 빼주면 된다? 3D 빼주면 되겠네. 이게 얼마? 30이다. 이거 이해돼요? 됐어? 이렇게도 한다고.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해줄게. 그럼 이거 넘겨주면 9D, 넘겨주면 18. D가 얼마? 2. 따라서 얼마로 시작한다? AN이 2N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11 집어넣었을 때 2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3을 붙여주면 되겠네.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풀어도 값이 나옵니다. 물론 쌤 이것도 훌륭해요. 저는 여기서 얘를 뺐는데요. 빼봅시다. 빼볼까? 자, 여기 2번식이야. 여기 1번식이야. 2번식의 좌변과 1번식의 좌변을 빼봅시다. 좌변 빼면 5D, 4D. 5D, 4D. 몇 D? 9D. 됐어요? 5D, 4D. 오케이? 됐어? 이 방법도 훌륭하다고. 근데 이제 안목을 조금씩 기르라는 차원에서 그냥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빼면 되잖아. 18이잖아. 동일하네요.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넘어갑시다. 자, 13-3번입니다. 13-3번입니다. 가보자. 자, A1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다. 자, 이거 설명은 따로 안 할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n번째에서 n번째 항에다가 3을 딱 더하니까 그 다음 번째가 되더라. 맞지? n번째에서 3을 딱 더하니까 그 다음 번째가 되더라. 그것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뭘 뜻한다? 등차수를 뜻하는 거고 공차가 얼마다? 3이다. 끝. 오케이? 됐어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외울 거는 아니니까 공차가 3이죠. 공차입니다. 그럼 해볼까? AN은 뭐가 돼? 3N이야.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돼.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AN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잘했어요? 첫 번째 거 끝. 됐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B1, B2가 나오네. B1, B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얘가 30이야. 얘가 30이야. bn 플러스 1 곱하기 2가 bn 더하기 bn 더하기 2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얘 또한 아까 전에 뭐라 그랬니? 중간에 있는 항을 2배하면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간에 있는 항을 2배하면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동일하다. 맞지?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뭘 가르쳐주나요? 그렇지.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두 항이 나왔고 첫 번째 항도 나왔네요. 그러면 자, 공차가 얼마가 된다? B2에서 B1 빼야 됩니다. 후항에서 전항을 빼야 됩니다. 그 이상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얼마가 된다? Bn은 마이너스 2고 N이고 1 집어넣었을 때 32가 나오려면 34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다 됐어요? 끝! 저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1번, 2번, 3번 뭐 이거 다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 거기 3번 봅시다. 3번 볼게요. 1번은 다 찾았으니까 3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니? 몇 항이 100보다 커지는가? 3n 마이너스 1이 몇 항이 100보다 커지는가? 33 집어넣으면 98밖에 안 되니까 34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n이 34가 됩니다. 자, AK랑 BK랑 같대. 4번 보시면 AK랑 BK랑 같대. AK
얼마? 3k 마이너스 1. bk 얼마? bk 마이너스 2k 더하기 34. 넘겨주고 넘겨주면 k값 얼마 나와? 7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k값 7 나오니까 풀어내시면 되겠고. 자, 저 뒤에 한 개만 더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어디 보시느냐 하면 연습 문제 잠깐 봅시다. 연습 문제. 저 뒤에 보면 연습 문제 있거든요. 연습 문제에 보시면은 거기 13-12번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들 조금 더 있긴 하겠지만 13-12번 먼저 볼게요. 연습 문제. 저 뒤에 보면 연습 문제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요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다 있으니까 연습 문제 몇 번이냐면 12번 봅시다. 요거만 하고 봅시다. A1, A3, A5, A7, A9가 있어요. 얘, 나, 그 다음에 A2, A4, A6, A8, A10 더하기 1이 나 누구랑 똑같다? A1의 제곱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가 이 문제를 왜 선택했겠어? A2, A4, A6 뭐로 구성되어 있어? 짝수 번째로 구성되어 있지.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중앙이 생각나야 돼. 중앙이 얼마야? 찾죠? 눈에 보이니까 A6이라 찾아도 되고 2랑 10을 양 끝에 있는 걸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은 누구랑 같아? 5. 왜? 5개 있으니까. A6 더하기 1이랑 동일하겠지. 여기까지 됐어? 이가 됐지? 그럼 위에 거는 얼마가 돼?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얼마죠? 5. A 얼마니 이거? 5죠. 됐어? 그러면 관계식이 필요 없고 얘를 적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낫겠지. 5A5라는 거랑 5A6이다라는 거랑 더하기 1이 뭐다? A1의 제곱이 되겠네. 이까지 해야 돼? 다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 이제 연립이야. 연립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공통수학 1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연립을 해야 돼.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가 보여?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뭐 하고 싶어? 이항하고 싶지. 왜 이항해야 돼? A6과 A5는 한 칸 차이잖아. 공차가 한 개 딱 등장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얘를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이항하게 되면 5에 A6 빼기 A5로 정리되고 상수항은 저쪽으로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D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5분의 1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됐죠? 자,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얘랑 계산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만들었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A1이 도대체 얼마인지 구하래. 오케이? 됐어? A1이 얼마인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풀면 되겠지? 자, 여기 있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5 곱하기 A1을 구해야 되니까 A1으로 표현해 봅시다. A1 플러스 얼마? 4D 해주면 되겠지. 4 곱하기 맞죠? 4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이 값이 얼마가 된다? A1의 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네. 뭐다?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를 곱해서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5a1 마이너스 4 넘겨줍시다. 그러면 a1의 제곱이 마이너스 5a1이고 마이너스 4인데 이항하면 더하기 4고 그 값이 얼마? 0. 그래서 a1이 누가 나온다? 그렇죠. 1 또는 4가 등장하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지어줄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